병원 복도, 젊은 청년이 무릎을 꿇고 울고 있다. 의사복을 입은 노인이 천천히 걸어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는다. 내가 망신을 준 그 노인이 우리 엄마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의사였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실화에서 영감을 얻은 감동 시니어 드라마. 이런 느려 터진 의사 아직도 있네. 그의 웃음, 친구들의 조롱, 그리고 그 영상이 SNS에서 퍼져나간다. 그날 나는 몰랐습니다. 한 번의 조롱이 한 사람의 인생을 흔들고 나의 인생을 바꾸게 될 줄은. 전문의가 없습니다. 이 질환은 너무 희귀해서요. 그때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노인을 다시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당신은 누군가의 진심을 너무 빨리 판단한 적이 있나요? 우리의 말 한마디, 웃음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 한 번의 용서와 한 사람의 느림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당신도 이런 기적을 믿나요? 지금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은빛 이야기관과 함께 하세요. 당신의 하루에도 따뜻한 이야기가 찾아올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감동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내가 망신 준 노인이 엄마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의사였다. 비가 갠 오후 민호는 젖은 운동화로 병원 바닥에 물자국을 남기며 접수대로 다가갑니다. 번호표를 뽑는 손끝이 성급하게 떨립니다. 학교 조퇴증을 받으면 오후 자율학습을 건너뛸 수 있다는 계산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돌아갑니다. 대기실 TV에서는 무음 뉴스가 흐르고 진동벨이 미약한 떨림으로 그의 손바닥을 울립니다. 문이 열리자 민호는 기대하던 새하얀 스니커즈의 젊은 의사가 아니라 회색 니트를 입은 노인을 봅니다. 노인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고개를 숙입니다. 들어오세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하며 말끝이 길게 내려앉습니다. 민호는 순간 표정을 관리하려 애쓰지만 입꼬리가 미세하게 비뚤어집니다. 진료실 안은 오래된 책 냄새와 소독약 향이 동시에 스칩니다. 벽에 걸린 청진기와 손때 묻은 문진표, 낡았지만 정돈된 필기구들이 시야를 채웁니다. 노인은 의자에 앉으며 손짓합니다. 앉으시면 됩니다. 민호는 가방을 의자 옆에 툭 내려두고 다리를 흔듭니다. 노인은 전자차트 대신 종이 문진표를 꺼내 이름 칸을 펜 끝으로 가리킵니다. 이름이 민호 씨 맞죠? 민호는 짧게 대답합니다. 네, 감기예요. 노인은 웃음기 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언제부터 어디가 어떻게 불편했는지 순서대로 말씀해 주세요. 민호는 질문이 길어지자 시선을 시계로 돌립니다. 초침이 유난히 느리게 도는 것처럼 보입니다. 노인은 호흡 간격을 맞추듯 천천히 추가 질문을 이어갑니다. 기침은 마른가요? 가래가 섞이나요? 마른 기침이에요. 열은요? 어젯밤 최고 체온 기억하시나요? 잘 몰라요. 노인은 체온계를 건네고 이마와 귓불을 번갈아 짚어봅니다. 손끝은 주름졌지만 움직임은 정확합니다. 잠은 편히 주무셨나요? 민호는 답답함이 목울대를 치는 걸 참습니다. 그냥 감기라니까요. 노인은 고개를 들지 않고 차트에 작은 글씨로 무언가를 적습니다. 펜촉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립니다. 침묵이 길어지자 민호는 휴대폰을 무릎 아래로 살짝 당깁니다. 전면 카메라를 켠 화면에 자신의 무표정한 얼굴이 먼저 비칩니다. 그는 카메라를 뒤집어 노인의 옆모습을 프레임에 맞춥니다. 조명이 만든 부드러운 그림자 속에서 노인의 관자놀이 혈관이 미세하게 뛰고 있습니다. 노인은 기침 소리를 확인하겠다며 청진기를 들어 올립니다. 숨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민호는 시키는 대로 하면서도 한 손으로 녹화 버튼을 눌러둡니다. 노인의 동작은 느리지만 단계가 분명합니다.
등 옆구리, 흉골 사이를 일정한 순서로 옮겨 다니며 청음을 이어갑니다. 호흡음 규칙성은 유지되고요. 잡음은 미세하게 갈라지는 소리가 납니다. 노인은 잠깐 시선을 먼 곳에 둔 채 생각을 정리합니다. 그 사이 민호의 폰 화면에는 느려터진 의사체험기라는 임시 자막이 자동 저장됩니다. 민호는 혀끝으로 이를 밀며 미소 비슷한 표정을 만듭니다. 노인은 서랍을 열어 조그만 손전등을 꺼냅니다. 입을 조금만 벌려보세요. 점막의 색과 편도선의 윤곽을 확인하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비강 점막이 건조하고 기침은 역류성 자극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민호는 이해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입니다. 노인은 물컵을 권하며 체위와 수분 섭취, 수면 시간표를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약은 오늘부터 이틀, 그리고 물은 하루에 5잔 이상 규칙적으로요. 민호는 이미 마음이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는 카메라 앱의 편집 버튼을 눌러 배속을 2배로 올렸다가 다시 1배로 내립니다. 노인의 말이 뒤늦게 귀에 들어옵니다. 혹시 최근에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계단 오를 때 숨이 차는 느낌이 있었나요? 민호는 짜증 섞인 한숨을 쉽니다. 없어요. 그 정도는요. 노인은 고개를 들어 민호를 한번 또박또박 바라봅니다. 그 시선은 꾸짖지 않고 다만 확인하려는 빛으로 고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생활 지침을 적어드릴게요. 노인은 메모지 위에 반듯한 글씨로 항목을 정리합니다. 수면 7시간, 물 5잔, 매운 음식 피하기, 미지근한 물로 가글, 기침 심해지면 제네원. 글자마다 압력이 일정해지면이 고르게 눌립니다. 민호는 그 꼼꼼함이 오히려 느림으로만 보입니다. 그는 폰을 무릎 위 가방 속으로 살짝 밀어넣고 화면 밝기를 낮춥니다. 진료 마무리 시간이 다가오자 노인은 처방전을 출력합니다. 프린터가 삑 소리를 내며 종이를 밀어낼 때 민호의 폰은 진동으로 업로드 준비 완료를 알립니다. 노인은 마지막으로 손소독제를 비비며 말합니다. 약 드시고도 이틀 뒤에 호전 없으면 다시 오세요. 민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끝은 예의 바른 척하지만 몸짓은 차갑습니다.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그는 휴대폰을 얼굴 가까이 가져갑니다. 복도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썸네일에 자극적인 이모티콘을 붙입니다. 이 속도로 진료하면 하루에 2명 보겠네라는 문장이 자막칸에 타이핑됩니다. 게시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화면 상단에 업로드 중이라는 막대가 차오릅니다. 엘리베이터가 딩 소리를 내며 도착합니다. 문이 닫히는 사이 영상의 첫 댓글 알림이 뜹니다. 와 진짜 거북이 의사 크크. 민호의 입꼬리가 위로 올라갑니다. 비가 멈춘 주차장에는 물웅덩이가 군데군데 남아 있습니다. 그는 물을 튀기며 뛰어가며 휴대폰 화면을 다시 확인합니다. 재생수가 분 단위로 올라가고 공유 아이콘 옆 숫자가 빠르게 늘어납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은 그는 이어폰을 꽂고 자막을 덧붙이는 편집을 계속합니다. 영상 길이를 15초로 자르고 노인의 청진 장면에 빨리 좀이라는 효과음을 배치합니다. 2번째 알림이 이어집니다. 동네 병원 레전드 발견. 민호는 짧게 웃으며 주머니에 폰을 넣습니다. 그 순간 왼쪽 가슴 어딘가가 잠깐 쿡 하고 찌르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소화불량이라 여기고 어깨를 으쓱합니다. 하교 시간의 인파가 버스에서 쏟아져 나오고 복도 같은 골목이 웅성거립니다. 교복 치맛자락과 백팩 지퍼가 부딪히는 소리가 잡음처럼 밀려옵니다. 민호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나가며 화면을 다시 확인합니다. 재생수는 이미 수천을 넘어섭니다. 팔로우 폭발이라는 푸시 알림이
눈부시게 반짝입니다. 그는 승리감에 휘파람을 짧게 붑니다. 그러나 화면 아래쪽에는 작게 낯선 아이디의 댓글이 하나 달립니다. 의사 선생님, 천천히 하시는 데엔 이유가 있어요. 민호는 그 문장을 스치듯 읽고 알림을 밀어버립니다. 노을이 젖은 아스팔트에 퍼지며 주황빛 띠를 만듭니다. 바람이 불어 젖은 흙냄새가 코끝에 닿습니다. 그는 집으로 달려가며 저녁 약속을 떠올립니다. 영상은 이미 친구들 단체방으로 퍼지고 몇몇은 웃는 이모티콘을 쏟아냅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며 그는 무의식적으로 또다시 재생수를 확인합니다. 숫자는 더 빨라졌고 댓글은 더 가벼워졌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며 집안의 공기가 조용히 바뀝니다. 싱크대 위에는 미지근한 보리차 한 컵이 놓여 있습니다. 테이블 위 달력에는 빨간 펜으로 작은 하트가 그려진 날이 보입니다. 엄마 건강검진이라는 글씨가 손때 묻은 글씨체로 적혀 있습니다. 민호는 그 메모를 대충 훑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고리가 돌아가며 딸깍 소리를 냅니다. 휴대폰은 침대 위에서 또 한 번 진동합니다. 추천 급상승이라는 새 알림이 화면에 뜹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입가를 올립니다. 세상은 그의 장난에 웃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진료실의 노인은 아직 불이 꺼지지 않은 작은 방에서 문진표를 한 장 더 정리하고 있습니다. 늦은 밤 병원 복도 끝 자판기 불빛이 홀로 켜져 있습니다. 노인은 빈 컵을 손에 쥔 채 잠시 눈을 감습니다. 그의 손끝에는 낮에 들여다본 청진기의 감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밖에서는 물방울이 처마 끝을 타고 마지막 힘을 다해 떨어집니다. 도시는 조용히 밤으로 넘어가고 화면 속 웃음소리는 어둠 속에서만 크게 울립니다. 민호의 방 천장엔 무늬 없는 그림자가 넓게 들이웁니다. 그는 폰을 가슴 위에 올려둔 채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 숫자는 계속 올라가고 아무도 그 숫자가 내일 어떤 방향으로 향할지 모릅니다. 병원 대기실의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접수대 근처에서는 수군거림이 오가고 환자 한 명이 진료실 문 앞까지 왔다가 고개를 돌립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박성호는 그런 분위기를 느끼면서도 아무 말 없이 차트를 넘깁니다. 손끝은 여전히 일정한 리듬으로 움직이고 눈빛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의 작은 병원은 늘 그랬듯 오전 9시 정각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이날은 오전 10시가 넘도록 첫 환자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간호사 미정이 머뭇거리며 말을 꺼냅니다. 선생님, 요즘 인터넷에 이상한 영상이 좀 돌고 있어요. 박성호는 안경을 벗어 닦으며 고개를 듭니다. 영상이요? 그 지난주에 오셨던 학생 있잖아요. 그 학생이 진료 장면을 찍어서 올린 것 같아요. 박성호는 잠시 멈추었다가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조용히 숨을 내쉽니다. 그랬군요. 짧은 한마디가 공기 속에 떨어집니다. 화면 속에서 누군가의 조롱이 퍼지고 그것이 현실의 문을 통해 들어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의 주름진 손이 진료 차트를 덮습니다. 노인은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 커튼을 걷습니다.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와 벽에 걸린 의학 자격증 위로 스칩니다. 그 종이의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점심 무렵 병원 앞 약국에서 일하는 젊은 약사가 다가와 말합니다. 박 선생님, 인터넷 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박성호는 고개를 저으며 웃습니다. 괜찮습니다. 시간 낭비죠. 그는 말끝을 부드럽게 내리며 병원 문을 닫습니다. 오후 내내 진료 예약은 2건뿐이었습니다. 오랜 단골 할머니와 우연히 길을 잘못 든 행인. 그마저도 혹시 그 영상에 나온 병원 아닌가요? 하고 되묻다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병원 안은 적막해졌습니다. 박성호는 책상 위에 서류를 가지런히 정리합니다. 손끝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지만 눈빛에는 슬픔보다는 담담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그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연구 노트를 꺼냅니다. 표지가 바랜 그 노트에는 수십 년간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심장 판막 구조, 희귀 질환 데이터, 환자 이름 옆에 적힌 소견들. 그는 노트 한쪽에 적힌 이름을 손끝으로 짚습니다. 김정수, 1989년 수술 성공. 노인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노트를 덮습니다. 그 미소엔 후회보다는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시간 민호의 집방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좋아요, 1만 2천 개 돌파라는 알림이 반짝입니다. 친구들이 단체 채팅방에 레전드 영상이라며 링크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야, 너 진짜 대박났다. 뉴스에 나올 듯. 민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답장을 보냅니다. 그냥 장난이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심각하게 봐. 그러나 속으로는 이상한 기분이 밀려옵니다. 처음엔 짜릿했던 반응이 이제는 묘하게 무겁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말합니다. 민호야, 그 영상 좀 과하지 않니? 엄마, 그냥 재미로 올린 거야. 요즘 다 그렇게 해. 그래도 누군가의 얼굴이잖아. 조심해야지. 민호는 대답 대신 이어폰을 꽂습니다. 그의 마음 한쪽이 서늘하게 식어갑니다. 다음 날 박성호의 병원 앞에는 낯선 기자 한 명이 찾아옵니다. 혹시 인터넷 영상 속 그 의사 선생님 맞으시죠? 박성호는 대답 대신 문을 조용히 닫습니다. 기자는 카메라를 들이대지만 박성호는 뒷모습만 남깁니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결코 휘청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박성호는 집 거실 불을 끄고 창가에 앉습니다. 밖은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찻잔에서 김이 천천히 피어오릅니다. 테이블 위에는 노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퇴직 감사패 수여식 초대장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그는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습니다. 이 나이에도 배울 게 많구나. 그의 목소리는 혼잣말처럼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한편 학교 복도에서는 민호가 친구들 속에서 웃음을 가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점점 힘이 빠져갑니다. 체육관 벽에 붙은 스피커에서 쉬는 시간 방송이 울립니다. 인터넷에서 이슈가 된 느린 의사, 누리꾼 반응 엇갈려. 민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친구들이 그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웃습니다. 야, 주인공 등장했다. 민호는 억지로 웃으며 야, 장난이지 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옆자리에 있던 친구 하나가 말없이 가방을 메고 나갑니다. 노인 놀리는 게 뭐가 재밌냐? 그 말이 짧지만 깊게 꽂힙니다. 민호는 급식실로 내려가던 발걸음을 멈춥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합니다. 화면에는 댓글 1만 개 돌파라는 문구가 반짝입니다. 그는 알림창을 내려버리고 잠시 하늘을 봅니다. 창밖 하늘은 먹구름이 끼어 어둡습니다. 어디선가 번개가 짧게 번쩍입니다. 민호는 손에 쥔 휴대폰을 내려다보다 잠시 전원을 끕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지만 손가락은 다시 전원을 켭니다. 화면 속 자신이 웃고 있습니다. 그 웃음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 시각 박성호는 진료실 불을 끄며 문을 닫습니다. 복도 끝에서 간호사가 말합니다. 선생님, 내일부터 좀 쉬시죠. 요즘 너무 힘드시잖아요. 박성호는 천천히 고개를 젓습니다. 아직 제 손이 움직이니 그게 축복이죠. 그는 마지막 환자 기록을 덮으며
창밖을 봅니다. 가로등 불빛이 창문에 반사되어 흔들립니다. 세상은 그를 비웃지만 그는 여전히 환자를 기다립니다. 의자는 비어 있고 손목시계의 초침만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날 밤 민호의 핸드폰 알림이 또 울립니다. 조회수 50만 돌파. 그는 침대 위에 앉아 숨을 내쉽니다. 좋아요 숫자는 늘어나는데 마음은 점점 쪼그라듭니다. 누군가의 댓글이 눈에 들어옵니다. 저분 우리 아버지 수술해 주신 의사예요. 진짜 좋은 분인데. 민호의 손끝이 잠시 멈춥니다. 화면이 흐려지고 심장이 세게 2번 뛰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는 폰을 내려놓고 불을 끕니다. 방 안은 어둡고 조용합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박성호의 느린 말투와 따뜻한 눈빛이 떠오릅니다. 숨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그때는 지루하다고 느꼈던 말이 지금은 유난히 다정하게 들립니다. 박성호의 병원 간판 불이 꺼지고 골목에는 가로등 한 개만 남습니다. 그 불빛 아래 낡은 간판의 글씨가 흐릿하게 빛납니다. 성운외과. 그 글씨가 밤바람에 흔들리며 세상의 조롱을 묵묵히 견디고 있습니다. 노인은 창문을 닫으며 중얼거립니다. 언젠가 누군가는 이해해 주겠지. 그 말은 기도처럼 조용히 공중에 흩어집니다. 밖에서는 첫눈이 내릴 듯한 냉기가 스며듭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아직 깨닫지 못한 소년의 인생이 서서히 방향을 틀기 시작합니다. 늦은 밤 거실의 불빛이 희미하게 번집니다. 민호는 이어폰을 낀 채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자기 영상의 조회수가 오르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숫자는 이미 100만을 넘겼고 댓글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화면을 스크롤합니다. 예전처럼 웃음이 나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내일 학교 도시락은 괜찮지? 부엌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민호는 대답 대신 짧게 응하고 중얼거립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화면 속 숫자에 고정돼 있습니다. 어머니는 싱크대 앞에서 그릇을 정리하다가 잠시 허리를 펴니다. 미묘하게 떨리는 손으로 컵을 내려놓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합니다. 가슴속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느낌이 스며듭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휴대폰 화면을 바라봅니다. 민호야, 나 잠깐. 어머니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끊깁니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컵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민호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듭니다. 부엌 쪽으로 달려가자 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습니다. 엄마. 엄마.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어깨를 흔듭니다. 눈 좀 떠봐요, 엄마. 어머니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괜찮아. 그러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민호는 손끝이 굳어버린 채 휴대폰을 꺼냅니다. 119. 손이 미끄러지고 번호를 잘못 눌러 다시 입력합니다. 숨소리가 가빠지고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빨리 와주세요. 어머니가 숨을 잘 못 쉬어요.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지자 민호는 문을 벌컥 엽니다. 구급대원 둘이 들것을 들고 들어옵니다. 환자 상태는요? 심장이 이상한 것 같아요. 갑자기 쓰러졌어요. 대원은 청진기를 대며 짧게 외칩니다. 맥박 약합니다. 바로 이동합니다. 민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은 채 구급차로 함께 탑니다. 차 안의 불빛이 붉고 차갑습니다. 심전도 기계의 B- 소리가 일정하지 않게 울립니다. 민호는 어머니의 손등을 붙잡고 눈을 감습니다. 엄마, 제발. 그의 눈가에서 눈물이 끊임없이 떨어집니다. 창문 밖 도시의 불빛이 빠르게 지나가고
구급차는 병원으로 달립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며 의료진이 달려옵니다. 심정지 가능성 있습니다. 산소 공급 준비. 민호는 복도 끝에서 멈춰섭니다. 하얀 조명이 눈부시게 반짝입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어머니를 둘러싸고 분주히 움직입니다. 에피네프린 투여. 심장 마사지 들어갑니다. 민호는 주먹을 꽉 쥐고 벽에 기대어 섭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갑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응급실 문이 닫히고 복도에는 정적만 남습니다. 민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쌉니다. 그때 누군가 그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가족분이세요? 하얀 가운의 젊은 인턴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예, 아들이에요. 심장이 아주 희귀한 형태로 부정맥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건 흔하지 않은 경우라 수술 가능한 전문의가 거의 없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굳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응급처치로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아주 특수한 시술을 해야 합니다. 인턴은 한숨을 내쉽니다. 그걸 할 수 있는 분이 거의 안 계시거든요. 민호는 그 말을 듣고 복도에 앉아 고개를 숙입니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합니다. 특수한 시술 전문의가 없다. 머릿속이 멍해지며 단어들이 섞여버립니다. 그는 어머니의 환자복 끝자락을 잡은 채 울음을 삼킵니다. 엄마, 제발 버텨줘요. 새벽 2시가 넘었을 무렵 병원장은 응급실로 들어옵니다. 그는 차트를 훑으며 고개를 젓습니다. 이 케이스 20년 전에 국내에서 단 한 분이 연구하셨던 병입니다. 그분이 누구죠? 박성호 선생님이라고 예전에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많이 하셨죠. 지금은 은퇴하셨다고 들었는데 민호의 눈이 커집니다. 박성호요? 입안이 마르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갑니다. 그 이름이 그 영상 속 느린 의사의 이름이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갑니다. 설마 그분이. 인턴은 서둘러 전화기를 꺼냅니다. 제가 한번 연락해 보겠습니다. 이 케이스는 시간 싸움이에요. 민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그 말을 듣습니다. 몸이 굳은 듯 움직이지 않습니다. 잠시 후 병원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의료진이 길을 비켜섭니다. 회색 코트를 입은 노인이 천천히 걸어옵니다. 어깨에는 낡은 가방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민호의 시선이 그를 향합니다. 순간 심장이 세게 2번 뛰며 손이 떨립니다. 그 사람은 바로 그가 SNS에서 조롱했던 느린 노의사 박성호였습니다. 박성호는 아무 말 없이 인턴에게 차트를 건네봤습니다. 환자 상태는 심근 부정맥, 박동 불안정, 산소 포화도 80 이하입니다. 응급수술 준비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의료진이 일제히 움직입니다. 민호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그 장면을 바라봅니다. 그의 손에서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화면이 켜진 채 과거 그가 올렸던 영상의 썸네일이 반짝입니다. 느려터진 노의사, 진료 중 졸다. 그 제목이 복도 불빛에 비쳐 눈앞에서 흔들립니다. 민호는 고개를 떨굽니다. 목구멍이 메이고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박성호는 잠시 민호를 바라봅니다. 표정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습니다. 그저 환자의 생명을 향한 집중이 있을 뿐입니다. 가족분은 복도에서 기다려주세요. 그 한마디만 남기고 그는 수술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문이 닫히며 수술 중 불빛이 붉게 켜집니다. 민호는 문 앞에 서서 멍하니 그 빛을 바라봅니다. 눈물이 흐르지만 손으로 닦을 틈조차 없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한 문장이 끊임없이 울립니다. 내가 망신 준 그 노인이 엄마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복도 끝에서 새벽 햇살이 희미하게 들어옵니다. 그 빛이 차가운 바닥 위에서 번져갑니다. 민호는 손으로 가슴을 누릅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제발, 제발 엄마를 살려주세요, 선생님. 수술실의 문 안쪽에서는 낡은 손이 다시 생명의 리듬을 붙잡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수술실의 공기가 냉랭하게 식어 있습니다. 하얀 조명 아래 의료진들이 빠르게 움직입니다. 기계의 모니터에는 불안정한 심전도가 연속해서 깜빡이고 있습니다. 짙은 어둠이 가라앉은 새벽, 박성호는 수술복을 입고 조용히 손을 씻습니다. 물줄기가 손등의 주름 사이를 타고 흘러내립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혈압 90에 60입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긴장감 속을 가릅니다. 산소 포화도 78. 박성호는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안정시킵시다. 준비됐나요? 인턴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합니다. 예, 교수님. 다 준비됐습니다. 박성호는 잠시 손을 멈추고 환자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민호의 어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미동도 없습니다.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립니다. 그러나 곧 굳은 결의로 돌아옵니다. 수술실 유리창 너머 민호가 두 손을 모은 채 서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고 눈동자는 붉게 충혈되어 있습니다. 수술복을 입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숨죽여 지켜봅니다. 선생님, 이 케이스 혹시 논문에서 다뤘던 그 병입니까? 인턴이 낮게 묻습니다. 박성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요. 20년 전에 처음 봤습니다. 그때는 실패했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고 메스를 듭니다. 시작합시다. 그 한마디가 수술실의 모든 공기를 가릅니다. 마스크 아래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지만 손끝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습니다. 수술대 위의 심장이 화면에 확대되어 나타납니다. 붉은 빛이 모니터 속에서 불규칙하게 뛰고 있습니다. 피 한 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긴장이 고조됩니다. 박성우는 침착하게 지시합니다. 심근 절개선 확보, 혈류 차단. 예. 수축기 확인, 리듬 분석 들어갑니다. 그의 말은 느리지만 명확합니다. 마치 오래된 시계가 정확히 시간을 새기듯 한마디 한마디가 단단히 박힙니다. 인턴의 손끝이 따라 움직입니다. 피가 한 줄기 흘러나오지만 박성우는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유리창 밖에서 민호는 손을 떨며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제발 제발이요. 그의 입술이 떨리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합니다. 머릿속에서는 자신이 올렸던 영상의 장면이 다시 떠오릅니다. 노인이 청진기를 들고 천천히 움직이던 모습, 자막으로 덧붙인 느림의 끝판왕이라는 문장. 그 문장이 지금은 칼날처럼 가슴을 찌릅니다. 그 느림이 생명을 지키는 속도였구나. 수술실 안 박성호의 이마에 땀이 맺힙니다. 심장의 박동이 더 약해집니다. 혈압 떨어집니다. 혈류 공급 줄이고 바로 압박 들어갑니다. 박성호는 순간 고개를 들며 짧게 숨을 고릅니다. 그의 눈가에 깊은 주름이 생기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합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이 환자는 아직 젊습니다. 그는 직접 손으로 심장을 감싸줍니다. 의료진들이 숨을 삼킵니다. 심장이 그의 손 안에서 미세하게 떨립니다. 박성우는 낮게 속삭입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뛰어야죠. 심전도 모니터의 선이 일직선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심정지. 인턴이 외칩니다. 제세동기 준비. 박성우는 손을 들며 막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한 번 더 직접 자극을 줍니다. 그는 자신의 손가락 끝으로 심장 부위를 리듬감 있게 누릅니다. 1초, 2초, 3초 모두가 숨을 죽입니다. 다시 한번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릴 때 모니터의 파형이 순간적으로 흔들립니다. B- 소리가 잠시 끊기고 이내 파형이 천천히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맥박 회복? 간호사의 목소리가 울립니다. 박성호는 눈을 감고 짧게 숨을 내쉽니다. 좋아요. 유지합시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수술은 3시간 이상 계속됩니다. 박성호의 손은 쉼없이 움직입니다. 그의 움직임은 느리지만 완벽합니다. 한치의 망설임 없이 한 줄의 생명을 따라가듯 섬세합니다. 피가 멈추고 심장이 일정한 리듬을 되찾자 박성호는 손을 멈춥니다. 봉합합시다. 그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하게 울립니다. 수술실 안의 공기가 느슨해집니다. 누군가가 작게 탄성을 내밉니다. 살아났어요. 유리창 밖에서 민호의 눈가에 눈물이 흐릅니다. 그는 입술을 떨며 벽에 손을 짚습니다. 눈앞이 흐릿하고 마음속이 뒤집히는 것 같습니다. 이 손이, 내가 비웃었던 그 손이 우리 엄마를 살리고 있다. 수술이 끝나자 박성호는 장갑을 벗습니다. 손등에 남은 핏자국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그의 어깨가 무겁게 내려갑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박성호는 미소를 짓습니다. 괜찮아요. 이 아이가 이제 숨을 쉽니다. 그는 환자의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고개를 숙입니다. 복도에는 아침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박성호가 수술실 문을 열고 나옵니다. 민호가 그 앞에서 얼어붙은 채 서 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마주칩니다. 민호는 입을 열지 못합니다. 박성호는 조용히 말합니다. 가족분,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말에는 나직한 온기가 섞여 있습니다. 민호는 눈물이 왈칵 쏟아져 말없이 고개를 숙입니다. 박성호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복도를 걸어갑니다. 그의 걸음은 여전히 느리지만 그 느림 속엔 묵직한 생명이 있습니다. 복도 끝에서 햇살이 퍼집니다. 박성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병원 바닥을 덮습니다. 그 그림자는 마치 한 생명을 지켜낸 사람의 시간처럼 고요하고 따뜻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병원 복도에는 불빛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자판기 불이 희미하게 켜져 있고 의자에는 민호가 앉아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찢어진 종이컵과 미지근한 커피가 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고 입술은 말라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비가 다시 내리고 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규칙적이지만 그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수술실 불빛이 꺼지고 문이 천천히 열립니다. 의료진들이 조용히 나옵니다. 박성호가 맨 마지막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는 수술복 위에 회색 가운을 걸치고 있습니다. 피로가 얼굴에 가득하지만 눈빛은 고요합니다.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서지만 다가가지 못합니다. 박성호는 잠시 그를 바라봅니다. 민호의 눈빛엔 죄책감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박성호의 표정은 여전히 온화합니다. 가족분,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그 한마디에 민호의 어깨가 무너집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낍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성호는 조용히 그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어머니 곁에 있어 주세요. 그는 그것만 말하고 복도를 걸어 떠납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휴대폰이 주머니 속에서 진동합니다.
그는 천천히 꺼내서 화면을 봅니다. 좋아요. 150만 돌파. 그 문구가 선명하게 떠 있습니다. 민호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삭제 버튼을 누릅니다. 이 영상은 정말로 삭제하시겠습니까? 확인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립니다. 그러나 버튼을 누르자마자 메시지가 뜹니다. 이미 공유된 영상은 완전히 삭제되지 않습니다. 민호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봅니다. 그리고 고개를 떨굽니다. 그래, 지울 수 없겠지. 그는 복도 끝으로 걸어갑니다. 창문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저 사람을 비웃던 게 나였어. 목소리가 떨리며 공기 중으로 흩어집니다. 비바람이 창문을 때리고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립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며 눈을 감습니다. 엄마가 깨어나면 다시는 그런 짓 안 할 거야. 잠시 후 간호사가 다가와 조용히 말합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 안정됐어요. 지금은 중환자실로 옮기고 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눈가가 젖었지만 마음속에는 처음으로 안도의 숨이 들어옵니다. 간호사가 돌아가고 복도에는 다시 정적이 깔립니다. 민호는 자리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쌉니다. 어머니의 웃음소리, 박성호의 느릿한 목소리,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머릿속을 맴돕니다. 모든 소리가 그를 꾸짖는 듯합니다. 그때 왜 그랬니? 조금만 참았으면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병원 밖으로 나갑니다.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습니다. 우산도 없이 그는 그 빗속으로 걸어갑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내 다시 SNS를 엽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그 영상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댓글은 끝이 없습니다. 이 의사 아직도 일하냐 키읔키읔. 저런 사람한테 진료받으면 무서울 듯. 느림의 전설 키읔키읔키읔. 민호는 손끝으로 화면을 스크롤하다가 멈춥니다. 한 줄의 댓글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분, 나 살려주신 분이에요. 당신들이 뭐라 해도 그분은 최고의 의사입니다.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는 울면서 속삭입니다. 그분이 엄마도 살렸어요. 비가 얼굴을 때리지만 그는 닦지 않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리며 기도처럼 말이 새어나옵니다. 하나님, 제발 엄마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그분을 욕한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는 다시 병원 안으로 들어옵니다. 복도 끝 자판기 앞에서 박성우가 서 있습니다. 그는 뜨거운 물이 담긴 종이컵을 들고 창밖을 보고 있습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걸지 못합니다. 그저 뒤에서 서 있습니다. 박성우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하지만 깨닫는 게 중요하죠. 민호는 그 말에 울음을 삼킵니다. 저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보다 어머니 곁에 오래 계세요. 가족이 곁에 있다는 건 큰 힘이 됩니다. 그는 그 말을 남기고 천천히 걸어나갑니다. 민호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봅니다. 그의 걸음은 여전히 느리고 그러나 묘하게 단단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옵니다. 창문 밖에 비가 그치고 하늘이 옅은 분홍빛으로 물듭니다. 민호는 병실 앞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읍니다. 눈가엔 여전히 붉은 흔적이 남아있지만 얼굴에는 잔잔한 결심이 보입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다시는 누구도 조롱하지 않을 거야. 다시는 사람의 마음을 무시하지 않을 거야. 복도 끝에서 간호사가 웃으며 그를 부릅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의식이 돌아왔어요. 민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눈물이 다시 쏟아집니다. 정말요? 엄마가요? 네, 조금 전에 눈을 떴어요.
그는 복도를 달려갑니다. 눈앞의 세상이 흐릿하게 흔들리지만 그의 발걸음은 처음으로 가볍습니다. 수술실에 붉은 불빛이 꺼지고 새아침의 햇살이 병원 복도를 비춥니다. 그 빛 속에서 민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집니다. 그 그림자 끝에는 조용히 문을 닫고 떠나는 박성호의 모습이 희미하게 겹쳐집니다. 아침 햇살이 병실 창문 너머로 스며듭니다. 하얀 커튼 사이로 바람이 살짝 흔들리고 부드러운 빛이 침대 위를 감쌉니다. 민호는 의자에 앉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밤새 잠을 한숨도 자지 못한 탓에 눈가에는 붉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차가웠던 손끝이 이제는 미세하게 따뜻해져 있습니다. 민호야. 희미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민호는 놀란 듯 고개를 듭니다. 엄마. 어머니의 눈이 천천히 떠집니다. 그 눈빛엔 피로가 묻어 있지만 분명한 생명의 빛이 깃들어 있습니다. 민호는 눈물이 터지듯 쏟아집니다. 엄마,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그들의 대화가 이어지는 사이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립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밝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수술 정말 잘 됐어요. 박 선생님 덕분이에요. 민호는 고개를 번쩍 듭니다. 박 선생님이요? 네, 응급수술을 직접 집도하셨어요. 지금은 퇴근하셨지만 덕분에 어머니가 살아나셨어요. 간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혈압계를 정리합니다. 그분 없었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그 말이 끝나자 민호의 눈가가 다시 졌습니다. 정말 그분이. 그는 말끝을 삼키고 병실 밖으로 천천히 걸어나갑니다. 복도 끝 수술실 문 앞에는 여전히 불빛이 남아 있습니다. 민호는 그 앞에서 잠시 멈춥니다. 수술 후에 고요한 공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는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냅니다. 박성호를 조롱했던 영상은 이미 삭제되었지만 수많은 공유 링크와 캡처가 여전히 세상 어딘가에 떠돌고 있을 겁니다. 그는 그 사실이 견딜 수 없이 부끄럽습니다. 그때 복도 구석의 탁자 위에 낡은 노트 한 권이 놓여 있는 게 보입니다. 표지에는 박성호 연구 기록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노트 위엔 작은 쪽지가 붙어 있습니다. 민호 군에게 사람의 가치는 속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판단하세요. 박성호. 그의 손이 떨립니다. 그 쪽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집니다. 종이에 번진 잉크가 작게 번져갑니다. 민호는 그 노트를 품에 안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오는 길,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비칩니다. 밤새 내리던 비가 완전히 그쳤습니다. 공기에는 비 냄새와 햇살 냄새가 뒤섞여 있습니다. 민호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푸른 하늘 한가운데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갑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시각 병원 뒤편의 정원 벤치에는 박성호가 앉아 있습니다. 그는 커피 한 잔을 들고 멀리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수술복 대신 회색 카디건을 걸친 그는 평온해 보입니다. 하지만 손끝에는 여전히 미세한 피의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 오늘도 한 생명이 숨을 쉰다. 그걸로 충분하지. 그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집니다. 민호는 병원 정원으로 내려갑니다. 멀리 앉아 있는 박성호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그는 망설입니다. 걸음을 옮기려다 그저 조용히 멈춰섭니다. 지금은 그냥 감사만 하면 돼. 그는 고개를 숙이며 속으로 인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고 벤치 옆 나무잎이 흔들립니다.
박성호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는 뒷모습만 남긴 채 병원 쪽으로 걸어갑니다. 느린 걸음이지만 그 걸음 속에는 오랜 시간의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햇살이 그의 어깨 위로 쏟아지고 그림자가 길게 늘어집니다. 민호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속삭입니다. 이제 나도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될 거야. 병실로 돌아온 민호는 어머니의 곁에 앉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묻습니다. 선생님께 인사는 했니? 민호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짓습니다. 아직은요. 하지만 언젠가 꼭 찾아뵐 거예요. 어머니는 미소를 짓습니다. 그래, 그분 덕분에 우리 둘 다 새 생명을 얻었네. 민호는 그 말을 들으며 창문 밖을 봅니다. 햇살이 병실을 가득 채우고 세상은 다시 평온해집니다. 그는 주머니 속 쪽지를 다시 꺼냅니다. 사람의 가치는 속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판단하세요. 그 문장을 천천히 되뇌며 입가에 미소를 짓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고 조용히 잠이 듭니다. 민호는 그 옆에서 노트를 펼칩니다. 손때 묻은 글씨들이 그에게 말을 거는 듯합니다. 생명을 지키는 기술은 느림에서 시작된다. 그 문장을 바라보며 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선생님. 햇살이 병실 유리창을 타고 들어와 두 사람을 감쌉니다. 그 빛 속에서 민호의 눈빛이 한층 단단해집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이 생명을 헛되이 살지 않겠다. 몇 주가 흘렀습니다. 병원 복도에는 여전히 소독약 냄새가 남아 있었지만 민호의 표정은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어머니의 병실을 청소하고 식사를 돕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히 오가는 중에도 그의 손놀림은 섬세하고 차분합니다. 예전의 조급함은 사라지고 대신 조용한 집중이 그를 감싸고 있습니다. 민호야, 이제 학교는 어떻게 할 거니? 어머니가 미소를 띠며 묻습니다. 민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듭니다. 학교는 안 다니려고요. 왜? 졸업이 얼마 안 남았잖아. 엄마, 나 의사가 될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망설임 없이 단단합니다. 선생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느꼈다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길이겠지. 그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습니다. 그 손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습니다. 민호는 병원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합니다. 가을바람이 스쳐 지나가고 낙엽이 발끝에 밟힙니다. 그는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단단히 고쳐맵니다. 안에는 참고서 대신 박성호의 연구 노트가 들어 있습니다. 그의 마음 한가운데엔 새불씨처럼 작은 결심이 타오릅니다. 도서관에서의 시간은 길고 고요합니다. 민호는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의학 서적을 읽습니다. 심장 구조 그림이 그려진 페이지를 오래 바라보며 노트를 필기합니다. 심근세포의 정기적 전달 경로 박성호 논문 발췌. 글자를 옮길 때마다 눈빛이 깊어집니다. 그는 머리로 공부하기보다 마음으로 읽습니다. 한 줄 한 줄이 박성호의 목소리처럼 들려옵니다. 생명을 다루는 손은 느려야 한다. 조심스럽게 끝까지. 민호는 그 문장을 반복해 읽으며 조용히 미소를 짓습니다. 밤이 되면 봉사활동 센터로 향합니다. 그는 노인 요양원에서 식사를 나르고 손톱을 다듬어 드립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집니다. 노인 한 분이 말합니다. 학생, 손이 참 따뜻하네. 민호는 부끄럽게 웃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배운 의사 선생님 손도 이랬어요. 그의 눈빛은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며칠 후 학교 담임 선생님이 병원으로 찾아옵니다. 민호야, 정말 자퇴할 거냐? 네, 선생님. 제 꿈이 생겼어요.
선생님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미소 짓습니다. 그래, 내가 선택한 길이니 믿는다. 하지만 힘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마라. 민호는 고개를 깊이 숙입니다. 네, 약속드릴게요. 시간은 흘러 겨울이 다가옵니다. 민호는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쌓아갑니다. 눈이 내리던 날 그는 다시 병원을 찾습니다. 어머니는 회복되어 퇴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침대 옆에는 박성우가 남긴 노트와 감사장이 함께 놓여 있습니다. 박성우 선생님, 평생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민호는 그 글씨를 한참 바라보다가 문득 미소를 짓습니다. 이제 제 차례네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책상 위에 노트를 펼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기술보다 마음이 먼저다. 그는 펜으로 천천히 따랐습니다. 그 글자를 다 적고 난 뒤 손을 모읍니다. 선생님, 어디 계시든 꼭 다시 뵐게요. 그때는 저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의사로. 며칠 후 우편함에 낡은 봉투 하나가 꽂혀 있습니다. 발신인 박성호. 민호는 놀라 손끝이 떨립니다. 봉투 안에는 한 장의 편지가 있습니다. 민호 군에게. 삶은 때때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부끄러움을 외면하지 않고 마주볼 때 사람은 자라납니다. 나는 내가 어떤 길을 택하든 마음의 속도를 잃지 않길 바랍니다. 천천히 그러나 깊이. 진짜 의사는 기술이 아닌 진심으로 환자를 본단다. 박성호 드림. 민호는 그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 울음에는 슬픔보다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봉사센터에서 노인 환자의 손을 잡아줍니다. 괜찮으세요? 이불 더 덮을게요. 환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고마워요, 학생. 손이 참 믿음직하네. 민호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웃습니다. 그의 마음속엔 이제 두 개의 이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머니, 그리고 또 하나는 박성호. 두 사람의 삶이 자신에게 남긴 흔적이 길이 되어 그는 그 길 위에서 천천히 걸음을 옮깁니다.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엔 별이 가득합니다. 민호는 별 하나를 바라보며 속삭입니다. 선생님, 저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조만간 좋은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그 별빛은 마치 누군가의 미소처럼 부드럽게 반짝입니다. 그날 밤 민호는 일기장에 한 문장을 남깁니다. 나는 오늘부터 생명을 향한 길을 걷는다. 그 문장은 그의 새로운 인생의 첫 문장이 되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캠퍼스에 벚나무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고 젊은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에 섞여 흩어집니다. 민호는 흰 가운을 입은 채 의과대학 강당 앞에 서 있습니다. 가슴에 새로 달린 명찰에는 이민호, 의과대학 본과 1학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봅니다. 소년의 얼굴은 사라지고 단단한 눈빛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입학식이 시작되고 단상 위에서 학장이 인사말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생명을 다루는 길의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기억하세요. 의사는 기술 이전에 인간의 마음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그 말에 민호의 눈이 미묘하게 흔들립니다. 그는 가운 안쪽 주머니를 만집니다. 그곳에는 낡은 쪽지 한 장이 여전히 있습니다. 박성우가 남긴 그 글귀, 사람을 살리는 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강당의 조명이 잠시 어두워집니다. 무대 뒤에 스크린이 켜지고 학교 측이 준비한 영상이 재생됩니다. 올해의 의학 공로상 수상자 박성우 박사. 순간 민호의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합니다. 화면에는 박성우가 젊은 시절 수술 중인 사진, 그리고 환자와 손을 맞잡은 모습이 천천히 지나갑니다.
조용한 피아노 선율이 깔리며 자막이 뜹니다. 평생 단 한 번의 명예보다 단 한 명의 생명을 택한 사람. 민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의 마음속에 새벽의 병원, 수술실 불빛, 그리고 조용히 떠나던 박성호의 뒷모습이 되살아납니다. 그 순간 박성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가족분,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이제 어머니 곁에 있어 주세요. 민호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그 목소리가 마음 깊은 곳을 울립니다. 영상이 끝나자 강당은 조용히 박수로 가득 찹니다. 학생들이 서로를 향해 박수를 치지만 민호의 손은 떨리고 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강당을 나와 복도로 걸어가며 하늘을 봅니다. 창밖에 햇살이 따뜻하게 쏟아집니다. 복도 한쪽 게시판에 낡은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박성호 박사 추모 사진전. 그 안에는 익숙한 얼굴이 미소 짓고 있습니다. 민호는 그 앞에 조용히 서서 한참 동안 바라봅니다. 선생님, 저 약속 지켰어요. 그의 목소리가 작게 울립니다.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됐어요. 바람이 살짝 불며 창문이 흔들립니다. 빛이 액자 유리에 반사되어 민호의 얼굴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습니다. 그는 가슴에서 쪽지를 꺼냅니다. 시간의 발에 누렇게 변한 종이 위, 사람을 살리는 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 문장을 손끝으로 천천히 따라 읽습니다. 눈가가 붉어지고 입가엔 미소가 번집니다. 그는 강당을 나와 교정으로 걸어갑니다. 햇살 아래에서 벚꽃잎이 흩날립니다. 학생들이 웃으며 지나가고 민호는 그 속에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푸른 하늘 한가운데 구름 사이로 빛이 새어나옵니다. 그 빛은 마치 누군가가 미소 짓는 듯 부드럽게 흔들립니다. 민호는 두 손을 모아 조용히 속삭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느림이 제 인생을 살렸어요. 잠시 후 교정 한쪽에서 사진사들이 입학식 기념 촬영을 준비합니다. 자, 신입생들, 다 같이 웃어요. 학생들이 환하게 웃는 순간 민호는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듭니다. 햇살이 그의 얼굴 위에 내리쬐입니다. 그 눈빛에는 과거의 후회가 아닌 확신이 있습니다. 느리지만 단단하게 그는 자기만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셔터가 눌리는 순간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와 꽃잎 하나가 그의 어깨에 떨어집니다. 민호는 손으로 그 꽃잎을 잡아 조심스레 품에 넣습니다. 그의 가슴 안에는 쪽지와 함께 두 개의 생명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준 삶, 그리고 박성호가 남긴 마음. 그날 저녁 그는 병원 옆 오래된 벤치를 찾아갑니다. 박성호가 마지막으로 앉아있던 자리입니다. 그는 조용히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속삭입니다. 선생님, 저 이제 당신처럼 살겠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진심으로. 하늘은 노을빛으로 물들고 햇살이 병원 벽을 따라 길게 늘어집니다. 그 빛 속에서 마치 오래된 그림자 하나가 천천히 걸어가는 듯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마지막으로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한 문장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입니다.